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포물선 직선 모델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예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 사실 이 슬라이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등가응력 블록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 해가지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준 슬라이드가 있거든요. 일단 그 슬라이드를 복붙을 해오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적혀 있진 않을 텐데, 그냥 뭐 이제 한번 쓴다는 느낌으로 이제 써 보시고, 이거를 그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바꿀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요 적은 거는 등가응력 블록은 이 순서대로 풀어라 라는 거고, 포물선 직선 모델은 이 풀이에서 딱 세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그 흐름 설명을 위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면은, 먼저 변형률 선도를 그리는 건 똑같아요. 입실론 CU를 0.003으로 낮추고 인장 철근을 항복했다라는 가정까지도 맞습니다. 그 다음 응력을 여기서 끌어내면 되는데, 철근은 응력 변형률 선도를, 인장부 콘크리트는 무시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압축부 콘크리트를 등가응력 블록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등가응력 블록이 아니라 포물선 직선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물선 직선으로 처리를 해서 충력을 구하면 됩니다. 충력은 면적 곱하기 응력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라는 식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보호는 충력이 없는 부재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크기가 같아서 더하면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등가응력 블록에서는 이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A와 C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포물선 직선 모델에서는 A 값과 C 값이 아니라 그냥 C 값만 구해주면 됩니다. C 값은 중립축이고, 중립축을 구하기 위해서 이 C는 T를 이용하는 거는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A 값이 빠졌죠.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A라는 것 자체가 등가응력 블록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높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포물선 직선 모델을 쓸 건데 이 A가 등장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C 값만 구해주면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달라진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MN을 구하면 되는데, 등가응력 블록에서는 T 곱하기 D 빼기 2분의 A였으나 포물선 직선 모델에서는 2분의 A가 아니라 베타 C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철근의 항복 과정을 체크해 주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문제 자체는요, 그 등가응력 블록 했을 때 문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때도 여기가 450, 300, 그리고 요런 이제 재료와 이 철근의 면적을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때 이제는 MN을 구할 건데 포물선 직선 모델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변형률 선도부터 그리는 거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변형률 선도는 요렇게 이제 직선으로 그리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는 이제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여기가 입실론 CU였고, 우린 지금 0.003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은 입실론 S인데, 얘는 항복을 먼저 가정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필요한 길이를 좀 체크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불렀던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유효 깊이 D입니다. 근데 D는 문제에서 여기 450mm라고 줬죠. 그래서 여기가 450mm고요. 변형률에서 응력을 구하는 포인트는 조금 달라집니다. 철근의 응력은 이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FY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FY는 400MPa까지는 똑같으나, 이제 달라지는 점은 이 압축부 콘크리트를 등가응력 블록이 아닌 포물선 직선 모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직선, 그리고 여기가 포물선이고,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립축 C입니다. 자, 이게 응력을 체크를 한 거고, 사실 이제 이 포물선 직선 모델에서 이 응력 선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 번 더 그린 이유는 여기가 포물선 직선이었고, 등가응력 블록은 이렇게 그렸던 것과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 훨씬 중요한 거는 이 응력을 이용해서 충력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응력 그림을 먼저 복사해서 가져오면은 이런 식이었죠. 자, 충력은 곱하기 면적을 하면 되는데, 간단한 철근부터 해볼게요. 철근의 인장력은요, ASFY가 될 거고, AS가 1500, FY가 400이니까 곱해주면은 600kN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응력을 이 압축력으로 바꿔줄 건데 일단 힘은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압축력 C는 축력은 크기 곱하기 면적인데 저번 강의에서 제가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축력의 크기는 면적인 BC에다가 알파 0.85FCK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베타 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그림에 표기하면 이렇게 돼요. C의 크기는 알파 0.85FCK 그 다음 BC고 이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 C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알파 있죠? 이 알파가 뭐냐? FCK가 30MPa인데 이걸 앞에서 찾아보면은 FCK가 4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알파는 0.8, 베타는 0.4가 됩니다. 이걸 이제 기억해서 그림으로 가져오면은 베타 C는 이제 베타가 0.4였기 때문에 얘가 0.4C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알파는 0.8이었기 때문에 0.8 곱하기 0.85 곱하기 FCK는 30MPa이죠. 그 다음에 B가 300mm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곱하기 C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다 숫자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얘 최종적으로 다 계산을 해보면은 6.12C가 나옵니다. 이게 응력에서 이렇게 축력으로 바꿔준 거예요. 곱하기 면적을 해서. 그러니까 얘가 응력 하나의 크기, 얘가 면적, 그 다음에 얘가 위치입니다. 자, 근데 축력을 구할 때 제가 항상 써야 하는 가정, 얘를 필연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압축력과 인장력을. 자, 그러면 요 옆에다가 C는 T를 이용할 건데 C는 6.12C였고요. 그 다음 T는 600kN입니다. 그래서 6.12C는 600이다라는 걸로 해보면은 C는요 98.04mm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중립축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C가 98.04니까 얘 계산해보면 6.12C는 600kN이 나올 겁니다. 뭐 C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봐도 되고 사실 이 C와 T는 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600kN이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이 베타 C는 0.4C니까 여기 98.04 넣어주면은 얘는 39.2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압축력의 위치도 크기도 그리고 인장력의 크기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원래 문제는 MN을 구하는 거였죠. 자, 그럼 축력에서 MN 어떻게 구하냐? 축력 그림 먼저 다시 따보면은 약간 더럽지만 이렇게 되어 있었고 MN은 아무 점이나 찍고 모멘트를 제가 구하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압축력 위치에서 모멘트를 구해주면은 얘를 모멘트에 고려해주지 않아도 돼가지고 크기가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간단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압축력은 계산해서 빼고 이 인장력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장력 T, 뭐 ASFY라고 할까요? ASFY 곱하기 이제 거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요 거리는 D죠. 처음부터 끝까지는. 근데 요 길이가 지금 베타 C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D 빼기 베타 C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 빼기 베타 C겠죠. 그냥 ASFY 표현보다 그냥 T라고 적읍시다. 자, 그러면 T는 600kN이고요. D는 450mm죠. 여기 숫자가 적혀있고 베타 C는요. 여기서 구한 39.2mm입니다. 그래서 빼기 39.2 요거 이제 단위 맞춰서 다 계산을 해주면은 246.47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246.47kNm/m로 해주면 되는데 MN 값을 구했으니까 답은 이게 맞으나 제가 하나를 더 해줘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요 공층인 강도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철근 항복 과정을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MN이 왜 D 빼기 베타 C냐라는 건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 압축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베타 C니까 여기서 인장력까지 거리가 D 빼기 베타 C였던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철근 항복 과정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철근 항복 과정은 변형률 선도에서 닮음을 활용하는 거니까 변형률 선도를 우리가 먼저 그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린 거 다시 가져와 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요 중립축 C 값을 알고 있죠. 얘가 98.04mm였습니다. 그래서 이 C가 98.04mm였고요.
이 닮음 그냥 쓰면 됩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죠. 이 길이는 이제 d 빼기 c일 겁니다. 그래서 닮음비 써보면 입실론 cu 대 c,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삼각형 닮음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입실론 cu 대 c는요 입실론 s 대 d 빼기 c일 겁니다. 이거 내항해곱 외항해곱 해가지고 입실론 s 계산해주면은 0.012가 나옵니다. 참고로 얘는 항복이 되는 거고, 얘 항복되는 거 어떻게 아나요? 변형률, 제가 등가항력 블록에서 요런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요 지점을 넣으면 되는데 요 지점이 0.002였고요. 얘보다 오른쪽에 있죠. 값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 항복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0.012는 항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복 가정 확인을 해주면 되고, 우리가 했던 가정이 맞기 때문에 최종 답은 246.47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를 등가항력 블록으로 푸는 방법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포물선 직선 모델로 푸는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전 예제를 보시면요, 답이 246.47로 거의 흡사합니다. 똑같았나 아니면 흡사할 거예요. 아무튼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 였고요. 문제를 이제 다 풀었으니까 끝내는 게 맞지만, 마지막으로 등가항력 블록과 포물선 직선을 좀 비교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달랐던 포인트는 충력을 구하는 포인트가 달랐는데, 이 충력이 정확히 어떻게 달랐는지만 한번 설명하고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충력은 일단 힘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와 힘이 어디에 찍히는지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위치는 mn 값을 구할 때 이용을 했죠. 자, 이 중에서 크기 먼저 얘기해보면은, 크기는 응력 크기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응력 크기부터 먼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등가항력과 포물선 직선 모델을 일단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등가항력은 요렇게 이제 똑같은 응력 블록이 있다라는 거죠. 얘의 높이는 이제 a고요. 하나의 크기는 0.85fck인데 정확히는 에타 0.85fck입니다. 이걸 좀 오래전에 제가 설명을 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크기는 정확히 에타 0.85fck이고요. 에타가 웬만하면은 1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0.85fck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정확히는 에타 0.85fck이고요. 포물선 직선 모델도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립축 C랑 똑같고, 얘 이제 단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높이가 요 중립축 C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요 등가항력 블록도 이제 한번 그래프 이제 단면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요 높이 A만큼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폭은 항상 B고요. 자, 요렇게까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가 응력에서 응력의 크기는요, 에타 0.85fck입니다. 포물선 직선 응력에서의 응력 크기는 다릅니다. 모든 지점이 다르지만 얘의 이제 평균값을 내보면요, 알파 0.85fck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등가항력 블록 하나의 크기고, 이 포물선 직선 응력의 알파 0.85fck는 얘네들을 만약에 같게 취급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이제 평균값에 해당을 합니다. 요 응력들, 여기는 좀 크고 여기는 좀 작잖아요. 얘네들의 평균값이 알파 0.85fck이고, 이 에타와 알파는 서로 다른 표에서 찾아서 여러분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다 곱하기 면적을 해줄 건데, 면적은 어떻게 되냐? 등가항력 블록은 요렇게 갔을 때 A와 B만큼 작용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겠죠? 여기. 그래서 면적은 AB입니다. 근데 이 A가 뭐였냐? 얘는 베타 1C라고 했었죠? 그럼 이렇게 베타 1C, B라고 해줄 수도 있고, 이 베타 1은 그 범위가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응력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 여기다가 중립축을 곱하고 B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에타 0.85fck와 AB를 곱한 게 충력의 크기였습니다. 자, 포물선 직선 응력에서 작용 면적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겠죠? 여기는 B 곱하기 중립축 C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 B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은 크기가 나오고요. 그럼 위치는 어떻게 되냐? 이제 정확히는 압축력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얘 위치 바꿔주면은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꾸듯이 제가 바꿔달라 그랬으니까 요 중앙에 작용을 했고요. 이 위치는 2분의 A입니다. 자, 그 다음 포물선 직선 응력에서 이렇게 압축력을 바꾸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내면 얘는 베타 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베타 C.
자, 이런 식으로 등강력과 포물선 직선 응력의 차이가 나고, 등강력이면은 축력의 크기 위치를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포물선 직선 응력을 쓸 거라면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얘네들로 구한 mn 값은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포물선 직선까지 다 한 거고, 단근보 mn 값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압축부에도 철근을 쓰는 복근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복근보도 이제 단근보 내용과 거의 흡사하고, 단근보 내용을 알아야지만 복근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쫙 해주시고 문제 한번 다시 꼭 풀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등가응력으로도 풀어보고 포물선 직선 응력으로도 풀어봐서 그렇게 복습해 주신 다음에 저는 다음 강의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